네, 김 소장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한 며칠 받아보니까 최근에 오시는 이제 분들 중에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이거 정말,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아니, 뭐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요 며칠 사이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뭔가 한 가지 일을 쭉 하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들여봐야 알 수 있었던 것들을 경험이 많이 생기면 그냥 뭐 지나가다 쑥 훑어봐도 보인다 이거지. 그 핵심적인 것이. 그래서 그게 엄청난 요령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요령이라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어로 적어 놓으면 이거 뭐 있어 보인다 이거죠. 그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노하우잖아, 노하우. 노하우가 생기면은 사실 심플해져 보여요. 복잡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뭐 그거 금방 하겠는데 뭐 간단한 건데 이러면 소장님 그게 왜 금방 하는 겁니까? 그게 왜 간단합니까? 이렇게 소장님이니까 뭐 그런 말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사실 이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이렇게 탁 받아들이기만 하신다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논문 있잖아요. 여러분이 학회에 투고하려고 하는 그 논문, 학교에 제출하려고 하는 그 논문, 전부 학술 연구 논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보자 이거지. 하나는 학술적이다. 또 하나는 연구 논문이다. 딱 두 가지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냄새가 나면서도 연구 논문이라는 그 연구한 콘텐츠와 논문이라는 페이퍼 작업의 결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구 논문은 학술적인 냄새가 나야 된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본다면 다른 글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 연구자의 연구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문제 제기가 있어야 돼요.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조금 학술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이론적 근거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보면 선행연구의 한계,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이 문제가 싹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행연구가 요건 못 봤지,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선행연구를 내가 봤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선행연구는 어디서 나왔다고?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선행연구 동향에서 결국 한계를 끄집어내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이게 뭡니까? 학술적 냄새가 나잖아. 학술적 냄새가 솔솔 풍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선행연구 동향을 왜 찾아봤는데 라고 한다면 뭐 어떤 이슈거리가 있어서 어떤 관심거리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칭 사회적 배경이다. 뭐 개인적 배경일 수도 있고 실무적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이 문제는 결국 선행연구에서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만약에 푼다면 저기 뒤에 결론에서 선행연구가 못 본 거 내가 풀었지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어 있지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가치에 기여할 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논의를 내가 결론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실무적 시사점도 뽑아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은 이제 그런 실무적 또 더 중요한 학술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구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상도구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뭐 심사 과정에서 뭐 특별하게 막 지적을 좀 덜 받고 싶다 이러면 어떤 기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좋죠. 이 기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뭐 더 이상 뭐가 있냐고. 그런데 이 흐름을 제가 지금 엄청나게 좀 이렇게 더럽게 봤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계기. 예? 이 계기에서 나만 이거 관심 가졌겠냐 이거지. 뭐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이 문제 안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연구 동향 찾아봤는데 선행연구가 요걸 못 받네. 그걸 내가 할게. 그 문제를 내가 이 대상한테 이 도구를 들이밀어서 수집된 자료로 이렇게 풀 거야. 그게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랬을 때 나온 결과는 선행연구가 못 본 거 풀었으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적 가치에 기여한다고 사료되잖아. 그리고 이제 뭐 실무적 가치 좀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 흐름이 뭐가 그래 복잡하다고. 지금 뭐 2분도 안 걸리는데. 이 흐름만 딱 머리에 차고 있으면 되는데 논문이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좀 학술적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좀 뭐 이론적인 그리고 약간 학술적인 이런 용어가 좀 있어 보이는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확 기가 죽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분석 같은 거 들어가면 분석도 이게 양적이든 질적이든 좀 어려운 용어가 있거든. 이런 거 하고 또 무슨 뭐 공식이니 이런 거 나오면 또 기가 팍 죽어버려. 여기에서 그냥 덜컥 겁을 먹어버리는 거지. 왜 겁을 먹냐? 이거 교수님이 나한테 질문하면 나 대답 못할 건데 어떡하지? 질문 안 해. 그리고 또 이것도 모르면 어때? 모르면 어때?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 맥락이 중요한데,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모르면 어때? 그 교수님들도 뭐 물어보는 게,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알면 좋은데, 혹시 아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막, 거의 뭐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뭐 자신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힘말이 없이 이렇게 팍팍 이렇게 논문 쓰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혹시 교수님이 내가 논문 못 쓴다고 완전히 뭐 엄청난 쿠사리를 주거나 사람을 막 인격적으로 막 무시하고 막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논문 못 쓰면 어때? 그리고 정말 우수한 교수는, 정말 뛰어난 교수는 논문을 못 쓰는 학생도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수가 진짜 대단한 교수 아닙니까? 아니, 그런 교수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서로가 윈윈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그 학생이 조금 나이가 많아서, 그것도 뭐 여성이라서 너무 사람이 고분고분하고 착하니까 그냥 막대하는 거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예 했다가 나중에는 뭐 한번 툭툭 찔러 보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뭐 고개 팍 돌리고 눈물 줄줄 짜고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눌러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뭐 대단한 거라고. 너무 솔직히 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물론 이제 이런 거 알면 좋지.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떨어질 필요 없다. 논문 알고 보면 맥락은 어떤 논문이나 다 비슷해요. 패턴이 있어. 뭐 개발 연구는 개발 연구의 패턴이 있고 인과관계 연구는 인과관계 연구의 패턴이 있고 질적 연구 그것도 기법마다 또 패턴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문제 제기에 있어서 이 문제가 왜 제기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거. 그죠? 가급적이면 학술적이면서 객관적이고 이런 근거.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석 방법의 근거, 이것도 굉장히 적합한 근거, 합리적인 근거, 전부 근거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근거를 못 대면 논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적을 받아도 말을 못하는 거지.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이러다 만다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뭐냐?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근거 제시에 있다. 근데 이게 학술적이다 보니까 이 근거 자체가 학술적인 근거를 대면 좋다 이거예요. 이게 뭐 학술적인 근거가 뭡니까? 선행연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맥락이 이게 다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대상에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갖다 붙여도 이 맥락은 변하지 않는데 너무 뭐 그 소재 자체의 그 생소함, 어떤 이론의 생소함, 어떤 통계 뭐 용어, 질적 연구 분석 기법의 어떤 철학적 용어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덜컥 겁을 먹고 그에다가 플러스 알파 교수님의 무서움,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연구 이 논문을 쓰는 과정 내내 스트레스가 된다 이거죠. 솔직히 학회의 논문을 혼자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없잖아, 솔직히. 누가 지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지도 안 하면 스트레스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 누가 지도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것도 정말 뛰어난 교수님은 스트레스를 안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다. 좀 당당하게, 논문 뭐 이 맥락 크게 복잡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 과정에 임해 주시면 여러분 건강에 좋고 여러분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 좋고 오히려 그게 더 논문도 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너무 급히 닥쳐서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제발 좀 진짜 뭐 이번 학기에 논문 냅니다 하면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시작하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미리 논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논문 준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논문을 쓸 수 있는 연구 역량을 먼저 길러야 돼요. 특히 이제 뭐 방법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은 금방 하거든요. 근데 방법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것도 방법론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를. 그러면 옛날에 또 제가 라떼는 말이야 나오네. 나 때는 이 공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점에 가가지고 독학하고 막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인내심과 끈기와 그러니까 내가 얻는 거는 뭐냐? 그냥 막 속병 앓고 엉덩이만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 보면 걸어 다니면서도 핸드폰 보면서 공부할 수 있지. 운전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지. 운전하면서 이제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도 공부할 수 있지. 변비 생깁니다. 변비 생기니까 화장실에 너무 앉아서 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자면서 스마트폰 보면서도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눈 나빠져요. 저처럼 맨날 돋보기를 껴야 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홍보를 하자면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 요거 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미리 공부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감 잃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맥락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 연구 논문 지도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 연구의 주제, 연구 필요성과 연구 설계를 어필할 수 있다. 자기 연구의 의의가 뭔지 충분히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미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